원장님 성형외과 의사 하신 지 14년 차시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상담하셨던 거예요? 보통은 상담 시간이 조금 긴 편이긴 하거든요. 어떻게든 하면 꼬셔보려고. 원장님 드디어 진료가 끝나셨어요. 네네. 실장님들이랑 직원분들 다 퇴근하셨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정리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퇴근하는 편이라서 좀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그 대신 오늘 좀 짧게 끝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방금도 엄청 네. 길게 상담을 하셨는데 네네네. 원래 이렇게 길게 상담하시나요? 보통은 상담 시간이 조금 긴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 와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더라도 머릿속에 대부분이 백지가 되는 순간이 많거든요. 본인의 의미 전달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상담이 원장 일변도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갑자기 떠오르시면 제 말 끊어도 되니까 물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질문을 어떻게 보면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환자분이 수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상담을 마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정도면 잘 된 거고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고 하는 것들을 모두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대로 수술 결과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됐을 때는 그 원장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구나 하는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커요. 그렇게 되면은 수술 전부터 친근한 느낌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끝나고 나서도 서로 그냥 웃으면서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훨씬 더 환자분들한테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첫 단추가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길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원장님 성형외과 의사 하신 지 14년 차시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상담하셨던 거예요? 저도 이제 제일 처음이라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제가 처음에 봉지기 생활을 시작했을 때, 보통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형 병원에 있는 친구들은 상담실장이 이제 상담을 다 끝내고 이제 수술하는 날 환자를 봐가지고 디자인하고 수술하고 이제 그 뒤에는 경과나 이런 거 크게 안 보고 그냥 그걸로 끝이었는데, 저희 병원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환자 수가 절대 수가 많은 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정된 상담의 기회 안에서 제가 어떻게든 하면 꼬셔보려고 그랬던 게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크게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미숙해 보이고 경험 없어 보이고 하는 게 상대방 눈에는 보였을 건데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말을 제 앞에서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이제 상담실장한테 이야기를 근데 원장님 경험 없어 보이는데, 원장님 너무 젊어 보이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듣게 됐는데, 사실 사적인 이야기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좀 비싼 또래거나 이런 느낌이면은 애기 한 지금쯤이면은 엄마 할 땐가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은 환자분 잘하시네요 하면은 제가 많이 키워봐서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화제 전환도 사실은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수술들이 복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해요. 원장님 저번에 그 쇼츠 보니까 그 환자분들이랑 같이 병원 문 앞까지 나가시던데 네네네. 환자분들이랑 엄청 친하신가 봐요. 보통은 제가 수술 당일날 수술하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태어나실 때 얼굴 보고 가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병원 나가는 순간은 제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분이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 보이면 더 병원에 머물게 한다든지, 이거는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체크하는 목적도 있고, 고생하셨으니까 잘 가시라는 의미로 또 배웅해드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수술 끝나신 분들 네. 부축도 해주시나요? 숙소까지 한 번씩 저희 직원들이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같이 가는 건 좀 오버한 것 같고, 멀쩡하게 가시는 거는 보고 가요 웬만하면. 원장님 키닥터도 많이 하시고 엄청 공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수술만큼은 내가 정말 자신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수술 중에 제일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복부 거상술인 것 같아요. 연구를 어느 분야보다도 좀 더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의 변화들을 쭉 거치면서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수술이 또 재미가 있는 게, 하고 나서 조금 더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게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눈 수술 하나 이렇게 예쁘게 잘해줬다고 생기는 만족도하고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의 삶을 좀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개인의 수술 전후의 삶의 질의 변화가 굉장히 큰 수술이라서 저는 이 수술이 제 개인적으로도 제일 자신이 있고 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저희 병원에서 적어도 수술 받는 분들한테는 최고로 높은 만족도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정진하고 싶습니다. 복부 거상술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상담하실 때 이 말만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실 게 있으신가요? 상담을 오셔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흉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사진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팬티로 처리된 형태의 사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실제 이분의 흉터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흉터 퀄리티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가 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저도 복부 거상술 받으러 오면은 잘 해주실 거죠? 할 필요가 있으신가 지금? 나중에 얘기해놓고 몸이 좀 처지시면 그때 오시면 제가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비용은 적당히 내시고.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제 속에 있는 마음을 좀 여러분께 들려드린 것 같고, 다음부터는 유튜브의 취지에 맞게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